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마신TV입니다. 역시 비가 오고 난 그 다음날 그 아침은 정말 상쾌한 것 같아요. 예. 모든 세상의 먼지가 다 씻겨 내려가는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상쾌하고 맑고, 그리고 가끔씩은 뭐 이렇게 예쁜, 그런 게 이렇게 뭐 무지개는 아니더라도 되게 예쁜 그런 이렇게 풍경이 펼쳐지기도 하더라고요. 그런 걸 좀 많이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오늘 하루도 여러분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겠지만 그래도 좀 좋은 일이거나 신한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하루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, 오늘 제가 뭐 이렇게 동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. 자기가 사는 동네에 대해서.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, 아니 제가 이제 한 동네를 이렇게 오래 살다 보면 뭔가 보이잖아요. 어떻게 뭐 발전되고 뭐 이런 게 보이잖아요. 뭐 그렇다고 뭐 건물이 여러 개 들어서고 뭐 이런 게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. 어떻게 봤을 때 어떻게 갖추어지고 이런 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한 40년 살아 보니까 이곳에서 그런 걸 보니까 이제 그러니까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. 성장이라고 하면 어떤 뭐 건물을 짓거나 이런 거겠죠. 그래서 뭐 변하기도 하고. 어쨌든 제가 그런 거 봤을 때 비단 저희 양지라는 동네를 얘기를 들어볼게요. 아무래도 이렇게 자기 사는 동네를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야 더 와닿을 수가 있잖아요. 뭐 솔직히 제가 생각하기에 양지라는 곳이 예전에는 용인 시내보다 더 컸다고 뭐 이런 식으로 듣기 들었었어요. 아주 옛날에. 예. 근데 제가 뭐 아주 토박이도 아니다 보니까 그건 잘 모르겠는데, 근데 이제 제가 뭐 88년도에 이사 왔으니까, 근데 제가 보면서 느낀 것은 이게 점점 이제 격차가 좀 줄어드는 거죠. 우리가 예전에 보면은 보통 뭐 우리가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중학교 때 보면은 뭘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뭐 용인 시내로 갔고, 특히 옷 같은 거 좀 이렇게 살라 그러면은 남문으로 갔던 것 같아요. 수원 남문으로. 예. 그리고 영화관, 용인 시내에 영화관이 없었어요. 제가 알기로. 있었겠죠. 한 두 군데 있었는데, 그래서 좀 더 큰 뭐 규모 하면은 수원 남문 뭐 이런 쪽으로 간 것 같아요. 예. 그러니까 저 수원에 대해 잘 모르죠. 예. 그런데 어쨌든 그리고 뭐 지하철 타기 위해서는 수원역으로 갔고 막 이런 기억이 나거든요. 예. 지금이 어쨌든 좀 많이 용인 이곳저곳 많이 생겨가지고 특별히 이렇게 좀 멀리 갈 일은 없게 생겼지만, 그리고 대부분 큰 병원도 예전에 보면은 용인에서는 뭐 이렇게 소견서를 써주잖아요. 작은 동네 의원에서 뭐 의원에서 써주면 대부분 뭐 이렇게 수원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. 뭐 수원 쪽으로 아주대병원도 있고, 그다음에 뭐 성비센트 병원 뭐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. 그렇게 계속 간 다음에 상급 병원으로 가게 되잖아요. 그런 시스템을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분산이 된 거죠. 용인에도 뭐 이제 세브란스 병원 새로 들어오고 막 이러니까. 예, 그런 것 같은데, 제가 이제 그런 걸 봤을 때 병원 이렇게 좀 이렇게 보면 도시가 성장하면서 그게 좀 살만해진다 싶으면 어떤 그 기준이 생기더라고요. 여기가 좀 이렇게 외형적으로 커질 수가 있어요. 근데 내실이 다지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그 자녀를 키우는 입장이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부분에 봤을 때 약간 그런 뭐 의료 같은 게 좀 의료시설 같은 게 좀 확충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의료시설에 확충하고, 그 다음에 학교, 예, 이게 좀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학교랑 그 다음에 딱 그렇습니다. 두 가지 정도가 좀 이렇게 진짜 성장한 내실 있게 성장한 도시의 척도가 아닐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뭐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전문가에 따르면은 뭐 이렇게 제가 주변에서 말씀 들어보면 얘기 그런 게 있어요. 아니라 그 병원 있지 않습니까? 병원. 예, 병원이 좀 보면은 좀 주변에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도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뭐 내과 같은 것도 들어서기가 좀 힘들더라고요. 보통 들어서게 되면은 치과, 예, 작은 동네라도 시골 동네라 그래도 치과 뭐 이런 것 많이 들어서요. 예, 치과가 가장 흔하고, 그다음에 간혹가다 이제 내과 하나씩은 있어야 되겠죠. 예. 근데 가장 이게 좀 들어서기 힘든 게 보니까 뭐 소아과, 소아과랑 그 다음에 안과 이런 것들은 참 들어서기가 힘들더라고요. 아무리 커도.
또 이렇게 많이 인구가 많이 늘어선다 하더라도 그러다 뭐 인구가 많이 진짜 많이 들어서게 되면은 뭐 기대해볼 만한 것 같아요. 근데 그들도 이제 수지 타산을 맞춰 보겠죠. 신도시급으로 생긴다 하더라도 진짜 뭐 메모드급 신도시가 생기면은 그게 들었을 수 있는데 그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안가라든가 그다음에 피부과까지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 안가라든가 소아과 이건 참 제가 봤을 때는 좀 요즘 세상에는 힘든 것 같아요. 아무래도 소아과가 뭐 이렇게 자녀 출산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.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 의사들한테 너 이게 소아과 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참 소아과라는 게 되게 귀한 것 같아요.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이 정도 되면 이 정도 규모의 약간 자생 가능한 도시라면 소아과가 좀 많을 것 같다. 그 다음에 안과가 좀 많을 것 같다 싶은데도 쉽지가 않더라고요. 그게. 그래서 이제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. 왜 이렇게 병원 이렇게 규모가 커지는데 거기에 따라서 병원도 이렇게 많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막상 보면은 별로 없어요. 생각보다. 근데 이제 보면은 전통적으로 있었던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? 예를 들어서 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부과, 안과, 소아과 이 세 가지가 그 도시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충분히 이제 뭐 경쟁력이라고 해야 되나요? 그런 게도 완전히 내실이 갖춰지는 걸로 생각이 들더라고요.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전문가가 말씀하시길 도시공학을 연구한 전문가죠.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거를 한 신도시가 생겨나면 보통 그러잖아요. 이렇게 도시가 이렇게 보면은 사람들은 제일 선호하는 게 새로 생기는 아파트다. 새로 생기는 집이 제일 좋다.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하시더라고요.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. 제일 좋은 곳은 새로 생기는 곳이에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새로 생기는 게 좋은데 그런 것도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막 약간 정신 없잖아요. 새로 생기고 나면은 한 3, 4년 동안 뭐 어떻게 하다 이렇게 하고 한 10년이 돼야 어느 정도 자리를 잡는다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이후가 가장 살기 좋은 곳이죠. 한 10년 정도 된 자리 잡힌 도시가. 근데 그런데 보면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런 뭐 편의시설 있잖아요. 특히 의료시설. 근데 제가 봤을 때 의료시설도 큰 대형 병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대형 병원을 자주 갈 수 있는 입장은 못 되잖아요. 상급 병원은 뭐 이렇게 저희 뭐 동네 의원 드나들시 그렇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은 못 되잖아요. 어쨌든 상급 병원도 그냥 그런 뭐 의원급에서 그 뭐죠? 그 진료소 있지 않습니까? 소견서만 쓰면은 가능하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작은 의원들이 좀 많은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예. 의원급이 좀 중형이라든가 이런 급이 많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병원이 내실 있게 있는 곳이 더 중요한 걸 생각이 들거든요. 예, 그게 그렇게 되면은 어쨌든 뭐 도시 인구가 어느 정도 규모가 잡히고 그다음에 그런 편의시설들 있지 않습니까? 학교에 어쨌든 뭐 그런 거 이내 어쩔 수 없이 들어오잖아요. 통폐합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인위가 조절이 가능한데 우리가 의사들한테 어떻게 개업을 해라 이렇게 강요할 수는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그게 참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. 왜냐면 저희도 이제 보면은 양지란 곳에서 이제 소아과 같은 사실 양지에도 병원이 있어요. 내과 같은 게. 근데 아시다시피 뭐 내과, 피부과, 뭐 소아과, 뭐 이비인후과 이런 까지 다 해요. 보면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자부의사라고 해야 되나요? 아니, 자부의사라고 할 수는 없고 뭐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는 그 의사들이잖아요. 주로 할아버지 의사들이 많이 하더라고요. 그런 분들 꼭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 보건소 같은 데 계셔야 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? 예, 그런 분들 옛날식으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있어요. 막상 이제 애들 뭐 열이 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보내보잖아요. 그럼 잘 안 들어요.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또 제가 빠뜨린 게 이비인후과 이런 전공으로 다니는 데 있지 않습니까? 사실 한 2개 정도의 내과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없는 것보다 낫죠. 예. 근데 그치만 그런 게 뭐 약이라든가 이게 특히 잘 안 맞더라고요. 뭐 약을 얼마나 독한 거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전문으로 딱딱 잘라져 갖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더라고요.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어른도 잘 안 듣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 가거든요. 그러니까 용인인가 양지 이렇게 예를 들자면 대부분 그런 거 우리가 뭐 행정 뭐 이렇게 그 시청 같은 게 다 시내에 몰려 있는 것처럼 용인 시위 같은 데 이런 게 있는 것처럼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보니까
저희가 좀 이렇게 불편하더라도 용인 시내로 가게 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. 예. 그러니까 이제 뭐 아프면 이제 저희도 차를 끌고 글로 가야 돼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좀 불편함이 있죠. 예.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도 이제 용인에서 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이렇게 양지라는 제가 살던 곳으로 이렇게 다시 들어오게 됐는데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시내로 가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. 예.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좀 그런 게 좀 불편해요, 사실은. 예. 그러니까 가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병원, 예,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예. 병의원 것이 얼마나 이렇게 잘 접근할 수 있느냐, 그게 좀 그냥 그건 강요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. 뭐 근데 이제 그런 걸 보면은 특히 지금 보면은 뭐 양지란 곳을 예를 들자 그러면은 이비인 인후과가 하나도 없어요. 그리고 안과 당연히 없겠죠. 그리고 피부과 없어요. 그 다음에 뭐 성형외과 이런 거 전혀 없겠죠. 예. 소아과 당연히 없어요. 그러니까 진짜 필수 우르템이라고 그러잖아요. 우리 가장 중요한 그런 것들이 없어요. 대충 한 반경 한 8km 뭐 10km 나가야 그렇게 접근할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용인 시내만 예를 들어서 나간다더라도 뭐 용인 시내가 치면 뭐 기흥구라든가 수지구에 비해서 덜 발달돼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워낙 그 전통적인 시장을 끼고 있어요. 그러니까 워낙 거기 중심지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벌써 안과라든가 뭐 이런 게 성형외과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피부과 뭐 안과만 해도 한 3개 정도 돼요. 더 될 수도 있어요. 3개 정도 있고 그다음에 안과 말고 피부과도 한 4개 정도 될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소아과도 한 2개 정도 돼요. 예. 그 정도로 이렇게 규모가 형성되어 있어요. 중형병원도 있고요. 다보스 병원이라는. 그다음에 뭐 서울병원이라는 그런 중형병원도 있고요. 근데 이상하게 서울병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다보스 병원 뭐 배드가 있는 그런 병상인데도 그런 곳에서도 중형 이상급의 병원인데도 뭐 드라마도 촬영한 그런 병원인데도 안과가 없어요. 그거 좀 신기하더라고요. 그러면은 어떻게 된 건가 싶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소아과는 이제 워낙 그 저출산이고 애들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꺼려하는 것도 있을 것 같고 안과는 그냥 장비가 비싼 것 같아요. 우리 내과 같은 곳에 보면은 장비 같은 게 특별히 있다고 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. 제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. 근데 안과는 뭐 이렇게 광학 같은 게 좀 광학 렌즈 이런 거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 되게 좀 그런 기계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. 뭐 자세히는 모르겠어요 제가. 근데 뭐 입이 뭐 눈은 구말리라고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? 뭐 이런 것처럼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장비가 비싸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. 갑자기 생각해 봤는데 이게 장비가 비싸갖고 쉽게 들어서기 힘들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피부과보다 더 비쌀 거 아닙니까 장비 자체가. 예. 그래서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구나.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도시가 안정되고 정말로 살기 좋고 뭐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안과 같은 게 안과라든가 소아과, 피부과, 이비인후과 이런 게 잘 돼 있어야 그게 진짜 제대로 된 이렇게 불편함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. 가장 불편할 수 없게 살기 위해서는 걸어서 슬세권이라고 그러잖아요. 슬리퍼를 신고도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돼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이제 저희는 그러니까 그런 필수 의료템을 그러니까 서비스 받기 위해서는 나가야 되거든요. 차를 끌고. 그게 좀 불편한 것 같아요. 아무리 도시가 커진다 하더라도 그런 게 없으면은 이게 자생적으로 다 소화하기는 힘든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. 이게 자생적으로 이렇게 어느 정도 형성됐다. 진짜 안정적이다 도시 형성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그게 좀 필수인 것 같아요. 그래서 필수 의료템을 내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굳이 뭐 차를 끌지 않고도 걸어서라도 뭐 한 10분 뭐 이런 식으로 내로 접근할 수 있느냐.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도시의 안정적인 도시의 기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. 이렇게 봤을 때 그거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. 예. 하여튼 제가 오늘은 그냥 뭐 그 도시가 어느 정도 안정되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썰을 좀 풀어봤습니다. 하여튼 뭐 각자의 생각이 다 있겠지만 자기는 뭐 다 입장이 다 틀리잖아요. 자녀를 키우고 뭐 다 키우신 분들도 있을 거고 어떤 입장이 다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여러분 하여튼 오늘 하루도 날이 진짜 좋은데 하여튼 건강 잘 유의 잘 하시면서 하루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감사합니다.